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불안감, 불안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특정할 때에 불안감이 느껴진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불안감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그리고 평범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어느 날 커져버리고, 이 커져버린 것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한 삶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한다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 장애가 되거나 범불안 장애 속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범불안 장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범불안 장애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이 범불안 장애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나 아니면은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나 나는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예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범불안 장애인 거죠.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 느낌은 무엇이냐면 왜 불안감이란 왜 다시 얘기하면은 과도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좀 더 크게 그리고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범불안 장애에 속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놔두면 위험한 것이냐면은 이 범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한 50% 이상이 공황 장애를 함께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32% 정도는 사회 공포증이라든지 37% 정도는 그 중요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분리불안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장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인을 아니면 세상을 불신하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고 점점점 더 커지는 감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되게 이 불안감이 커가고 있는 불안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좀 범불안 장애에 속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범불안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의 그 이제 증상은 어떠냐면 피로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아니면은 이제 근육 긴장이나 아니면 근육통이나 아니면 호흡 곤란이나 아니면은 집중 곤란, 떨림, 경련, 과민함, 동요, 발한, 설사, 불면증, 홍조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증상들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나타나면은 이것이 범불안 장애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증상을 계속 장기간 느끼고 있다 한다면은 나는 범불안 장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주 쓰는 이제 언어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헤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단어들을 늘 달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항상 불안한 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증상이 오기까지 그러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범불안 장애까지 오게 됐을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영상마다 이제 얘기하는 부분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음에 관련된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 마음의 질병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가 이제 주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안전한 사람 아니면 불안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범불안 장애를 갖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너무 열악한 이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하게 되면은 부모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정서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와 정서적인 교류와 교감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느끼는 것들을 아이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은 아이들도 그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모가 늘 자주 싸우는 부부인 거예요. 부부싸움이 1년 365일 중에 뭐 360 정도 뭐 싸운다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불안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늘 살다 보니까는 아이가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외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뭐 조금만 잘못해도 꾸지람이 너무 과하거나 야단을 너무 심하게 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은 아이는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러한 감정들이 부모만 생각해도 불안한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함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른이 돼서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오롯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는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내가 그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 치유하지 못한 채로 그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다 보면은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항상 그 불안감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좀 나은 직장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가? 아, 이게 진짜 내 행복이 맞는가? 나는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도 없고 이러한 안정된 삶을 느껴보고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루는 법도 모르지만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거북스럽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그러면은 내가 늘 자주 쓰던 불안한 감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연애를 하는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아. 이 사람이 날 싫어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만 만나자고 막 그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나한테 막 그렇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 자기도 이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누리면 되는데 이 누리는 것보다 내 불안감이 더 크다 보니까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불안감이 너무 싫어서, 불안한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같은 것도 길게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오래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감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안달이 난 거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항상 편하지 못한 불편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오래 있거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나는 불안한 사람 그 자체이고 내 인생 그리고 세상은 불안감으로 그냥 휩싸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 인생이구나. 아, 이것이 불안한 것이 이게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 후가 이제는 이 범불안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뭐 트라우마 전과 트라우마 후로 나뉘겠죠. 트라우마 전에는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았고 트라우마 전에는 나는 행복했었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트라우마 후에 나는 이미 이제 그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생각과 그 기억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 항상 늘
살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잠을 잘 때나 아니면은 평생에 걸쳐서 이 기억 속에서 나는 시달리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외에도 또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범불안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답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이제 이 해결되지 못한 이 두려움 속에 나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습관, 아니 이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가끔가다 미룰 수 있죠. 아, 내일 하자 하면서 내일 해요, 자기 일을.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감, 임박했을 때까지, 막바지 갔을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 안에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안감을 그냥 계속 이렇게 간직하고 겪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그거 자체가 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불안감을 안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미루고 나서의 결과를 알거든요. 이 결과는 뭐 나한테 뭐 이제 야단이 오거나 질책이 오거나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는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범불안 장애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면 완벽해야 되니까 나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인한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지고 나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산만한 사람들이에요. 범불안 장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만해요. 왜냐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차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 쫓겨 있고, 그리고 늘 마음이 들들 볶아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해요.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는 항상 몸도 마음도 주변도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민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불안감에 이렇게 몰입해 있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은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들거나 어떤 상황이 와버리면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내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아니면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하면서 계속 내가 한 곳에 몰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강박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 외에도 내가 이 범불안 장애로 인해서 타인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격적인 장애를 갖거나 대인 기피증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항상 숨가쁘게 그리고 힘겹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불안 장애로부터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확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범불안 장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확인됐냐 이거죠. 아,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확인된 일이냐 이거죠. 아,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사실이냐 이거죠. 확인됐냐 이거죠. 내가 확인되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계속 불안해만 하고 있으면은 나는 이 불안한 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감정이 올 때에는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리게 된다면 내가 뭘 하면 되지? 또 방법도 찾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상황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을 사실화시키고 객관화하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리고 이 연습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 이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달고 다니는 단어들이 있다. 잘리면 어떡하지? 뭐 끝나면 어떡하지? 헤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단어들을 늘 달고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리면 어떡하지? 잘려? 이게 확실한 거야?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뭐 잘릴 것 같으면은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렸으면은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스스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면 어떡하지? 사람은 헤어져.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 확인을 해봤냐 이거죠. 근데 헤어지는 것은 어차피 죽으면서도 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헤어지기 전까지 이 사람하고 알콩달콩 예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그러고 나서도 헤어지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지. 이렇게 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주지 못한 채로 계속 나한테 질문만 던지면은 나는 그 불안한 감정을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불안한 감정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질문한 것, 내가 생각한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런 감정은 내가 키운 감정이고 그리고 내가 키운 감정에 이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불안한 감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생각, 그 중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거대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명상의 주 목적은 내가 어수선한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삐뚤어진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어긋난 생각들을 바르게 잡는 것이 명상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감정이 올 때마다 내가 하루에 1분, 2분만이라도 나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 감정이 왜 느껴지는 거지? 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면서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은 나는 어느새 이 불안한 감정에서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마녀 하루 중 5분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이제 생각, 감정이 커진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결핍된 그 공간마저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점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거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결핍된 내 감정을 찾아봐야 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감정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 반대로 안정되고 여유 있고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안에 결핍된 감정들, 생각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채워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이 불안감에서 이제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